전번에 얘기한 대로 경영혁신 200년사에 보면은 제일 처음에 이제 1776년에 분업의 원리 아담 스미스가 나오죠. 이건 여러분들 이제 보시면 되고요. 아담 스미스라고 하는 사람은 뭐 여러분들이 사회 이제 이걸 배울 때 뭘로 유명해요? 국부론. 그런데 이제 이 국부론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 이제 이 국부론이라는 책을 보면은 부의 원천은 뭐라고? 노동이다. 부의 원천은 노동이고 부의 중기는 노동 생산력의 개선으로 이루어진다. 그런데 이렇게 하려면 뭐를 해야 된다? 분업을 해야 된다. 알겠죠? 분업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은 국가의 부가 쌓이려면은 뭐가 좋아야 된다? 노동의 뭐가? 생산성이 쌓여야 된다. 이게 이제 가장 처음에.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그 내용 외에 또 뭐가 있어요? 뭐 보이지 않는 손이라든지 뭐 이런 거에 의해서 이제 말하자면 정리가 된다. 이제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께 이제 보면은 쌀 농사를 혼자 하면 몇 헥타르를 해? 1헥타르. 근데 협동하면 얼마? 210헥타르. 맞아,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이런 것들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요 녀석아 전쟁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전쟁에서 제일 중요한 게 전쟁에서 사람? 장군을 잘 만나는 거죠. 그죠? 장군을 잘 만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자면은 너희들은 이제 기억은 못 하겠지만 1967년에 6월 5일 날 이제 이스라엘하고 어디하고 아랍하고 전쟁이 붙었어요. 그때 이스라엘의 인구는 얼마였냐? 그 당시에는 270만. 아랍은 얼마? 1억 1000만. 몇 대 1로 붙었냐? 40대 1로 붙었어요. 40대. 그래가지고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이스라엘 저것들 망할 거다. 그죠? 1억 오고 270만이 붙으면 저건 망할 거다 했는데 6일 만에 완전히 아랍이 손을 들어버렸어. 왜 손을 들었느냐? 이스라엘은 얼마가 죽었냐면 679명이 죽었는데 아랍은 얼마가 죽었어요? 18,500명이 죽었어요. 이게 죽은 게 약 몇 대 1? 30대 1. 전쟁은 거꾸로 40대 1 붙었는데 30대 1로 죽었어요. 그때 유명한 이스라엘 장군이 누구야? 다얀 장군이야. 다얀 장군. 그러니까 이제 너희들한테 뭘 물으면 요 녀석아 여기 우리나라가 지금 창조경제 한다고 그러지 않니? 그지? 왜 창조경제가 안 되냐? 답은 무조건 뭐라고 하면 돼? 전문가가 없어서요 하면 돼. 알겠지? 우리나라는. 요 녀석아 왜 우리 한양대학이 효율적으로 운영이 안 되냐? 학교 전문가가 없어. 무조건 전문가가 없어서 해오면 돼. 그러면 답은 뭐야? 전문가를 양성하면 되는 거지. 양성하면 되는 거죠. 이제 여러분들이 삼성에 가면은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 항상 언급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바다 거북론인데 이 거북이가 이게 이제 거북이를 갖다가 이렇게 모래에다 이렇게 묻어놓고 이제 거기서 알이 깨잖아요. 그러면 거북들이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이제 하나는 이렇게 치고 뒤에는 이렇게 쓰고 이렇게 이제 이렇게 써가지고 요 놈은 뭐를 해? 발로 흙을 이렇게 파헤쳐. 그러면 이제 그 밑에 요 거북은 또 밑으로 내리고 그래서 뭘 한다고? 역할 분담과 협력을 통해서 거북이 이렇게 올라오는 거. 이게 이제 분업 이론에서 나오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분업의 효과라고 하는 거는 뭐냐? 혼자서 핀을 만들면 하루에 몇 개 만든다고? 1000개. 그러면 10명이 만들면 몇 개를 만들어야 돼? 10,000개. 근데 분업을 해서 만들면 몇 개를 만든다고? 48,000개. 알겠죠? 이게 분업의 생산성이 몇 배야? 4.8배지. 4.8배지. 그러니까 이제 너희들이 협업과 분업을 구분해야 되는데 협업은 똑같은 일을 10명이 하는 게 협업이야. 알겠죠? 분업은 다 다른 일을 짝에서 하는 거. 알겠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한 사람이 바늘을 철사를 자르고 갈고 구멍을 뚫고 한다면 10명이 다 똑같이 그런 작업을 하면 그걸 뭐라고 부른다고? 협업. 그런데 이제 한 사람은 철사만 자르고 한 사람은 갈기만 하고 한 사람은 구멍만 뚫으면 그걸 뭐라고 한다고? 분업이라고 그래. 알겠죠? 분업은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은 디비전 오브 레이버라고 그래요. 오브 레이버. 이게 노동을 디비전 한다는 게 나눠 가지고 한다. 디비전 오브 레이버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제 너희들이 알아야 되는 경제의 법칙 중에 대표적인 법칙이 뭐냐면 에코노미 오브 스케일이야. 이건 아주 유식한 얘기니까 꼭 기억해야 돼. 이걸 뭐라고 그래? 규모의 경제다. 자, 물건을 100개 만드는 공장하고 1000개 만드는 공장이 있어. 그러면 어느 공장이 물건을 싸게 만드냐? 1000개 만드는 게. 이게 이제 규모가 크면은 유리하다 이런 뜻이 알겠죠? 규모가 크면 유리하다. 그래서 이제 이걸 에코노미 오브 스케일이라 그러는데 이거 왜 그러느냐? 자, 한 개 만들 때 10시간이 걸리면 두 번째 만들 때는 몇 시간이 걸리냐? 10시간 다 안 걸리죠. 손에 좀 익숙해서 9시간이면 되고 또 세 번째 만들 때는 8시간이면 되고 이제 이런 식으로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러닝 커브라고 그래. 학습 곡선이라고 그래. 알겠죠? 예. 여러분들이 한 번 할 때는 12 노력이 들어가면 두 번째는 맞으면 9만 가지면 되고 세 번째는 8만 가지면 되고 이제 이런 식으로 되는 거. 이거를 뭐라고 한다고? 러닝 커브. 학습 곡선이다. 이거 꼭 외워둬.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해야 되는 거는 첫째가 뭐예요? 분업. 두 번째는 규모의 경제. 세 번째는 학습 곡선. 러닝 커브. 러닝 커브. 이 러닝 커브. 그래서 말하면 이 러닝 커브라고 하는 거는 뭐냐? 단위 비용은 최소 생산 비용에다가 여기 x 단위 개수의 b다. 근데 대개 b 값이 얼마 정도냐 하면은 b 값이라는 것이 말하면 0.7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은 이렇게 쓸 수 있죠. y는 100 곱하기 이렇게 해서 생산량에 말하면은 뭐 누트가 들어간다라든지 뭐 이제 이런 식으로 말하면 이런 식으로 쓰면은 이게 하나 만들 때는 1이지만 10을 만들면 얼마 3.3 이런 식으로 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런 이게 이 b는 뭐보다는 작은 수야? 1보다는 작아야 되겠지. 그렇죠? 그래야 이제 그 에코노미 오브 스케일이 적용이 되니까 이렇다. 여러분들이 우리나라가 이제 가장 망할 짓을 한 것 중에 이제 대표적인 망할 짓을 한 게 뭐냐?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우리나라가 여러분들 알겠지만 일본은 도자기를 어느 때부터 굽기 시작했어요? 말하면 임진왜란 때 우리나라의 도공들을 잡아다가 걔네들이 도자기를 굽기 시작했잖아요. 그런데 전 세계 도자기 시장에 일본이 4분기를 점하고 있어요. 25%. 근데 우리는 몇 프로? 2.5%밖에 안 돼. 그거 왜 그러느냐? 그런데 더욱 놀라운 건 뭐냐면은 전 세계에 맞으면은 그 고령토, 도자기를 만드는 도토가 전 세계 어디가 제일 많아요? 한국이 제일 많아요. 그러니까 한국은 기본적으로 원료도 많고, 맞으면 옛날에 도공도 많고. 그런데 왜 우리나라가 요 모양이 됐느냐라는 걸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서 기억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데 이거는 조금 여러분들에게 자세히 설명할 필요가 있어요. 임진왜란 때 지금부터 400년이 좀 넘었죠. 그 당시에 전 세계에서 도자기를 구울 수 있는 나라는 어느 나라? 중국. 그래서 도자기를 영어로 뭐라고 그래? 차이나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구울 수 있는 나라가 어느 나라? 한국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도공들을 어떻게 취급했니? 천인 취급을 했잖아. 쌍놈 취급을 했단 말이야. 그런데 이제 일본에서는 어떻게 했느냐? 임진왜란 때 그 사람들을 잡아다가 이제 했는데,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본에 방문한다고 하면은 한 번쯤 요 도자기의 고장을 한번 방문할 필요가 있어요. 그 가장 대표적인 데가 어디냐면은 사스마 야끼라는 건 굳는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맞으면 사스마의 도자기, 야끼, 아리타 야끼, 하기 야끼. 이제 요게 이제 그 아리타 요렇게 이제 그 유명한데 임진왜란에서 이제 조선 도공들을 이렇게 다 잡아가 가지고 일본에 이제 도자기 산지를 만들었는데, 이 사스마 본주라고는 아까 이제 사스마 야끼에 사스마 본주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이제 잡아간 사람이 누구냐면 이제 이 다카도리 야끼라고는 하치산의 다카도리 야끼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사람이 이 하치산이라고 하는 게 이제 팔산이라는 뜻인데, 이 사람을 도공을 잡아다가 연봉을 얼마를 줬냐면 지금 350석을 줬어요. 350석이면 지금으로 얘기하면 쌀 몇 가마? 700가마.
이게 한 석은 2가마니까 700가마. 한 가마에 40만 원씩 잡으면은 2억 8천만 원을 줬다. 지금도 연봉 2억 8천이면 어때요? 엄청난 거지. 엄청난 거지. 그래가지고 이 사람을 무사시 대접을 했어요. 무사시 대접을 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이삼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게 아리다 야끼의 이제 도조인데 이 양반은 잡아다가 뭐를 했느냐? 이삼평이 신사를 만들어줬어요. 신사라는 게 뭐냐?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보면은 이제 우리나라의 역사, 이제 전 세계에서 역사를 제일 왜곡한 나라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예요. 근데 여러분들 알겠지만 일본 신사하면 굉장히 나쁜 걸로 생각하는데 우리나라에 뭐하고 좀 비슷한 거야? 사당하고 좀 비슷한 거야. 알겠죠? 우리나라도 왜 이특의 사당 뭐 이런 식으로 얘네들이 이제 사당을 하는데 이 말하면 도자기를 자기네를 위해서 꿔준 사람을 위해서 뭐를 만들었다고? 이삼평 신사를 만들었어요. 우리나라는 어떻게 했어요? 이 사람을 뭘로 취급했어? 쌍놈?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때요? 우리나라의 도공들은 자기 자식한테 도공의 기법을 전수해 안 해? 안 하죠. 왜 안 해? 나도 쌍놈으로 살았는데 우리 아들놈도 또 쌍놈으로 살 것 같은데 뭐하러 도자기의 기법을 전수하냐? 일본은 나는 뭘로 살아요? 맞으면 맞으면 무사시 계급으로 살아요. 그런데 얘한테 도자기의 기술을 전수하면은 얘도 또 그렇게 살 거 아니야. 그래서 일본에는 몇 대가 내려왔다고? 15대까지 내려온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죠? 그 이제 이렇게 내려와 가지고 신사 이게 이제 일본의 유명한 심수관의 수관 이제 도원이라고 그러는데 이 사람이 이제 재밌는 얘기를 하면 이 사람이 14대 심수관인데 13대 심수관 아버지한테서 국무총리한테 편지를 냈어. 이 사람이 이제 그 당시에 뭘 했냐면은 국무총리의 비서실장을 했어. 그래갖고 이제 국회의원 딱 나오려고 이렇게 딱 노리고 있는데 아버지가 와서 엠마 너 와서 도자기를 구워라 이렇게. 그러니까 아버지 나 국회의원 할래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 국무총리한테 내 아들을 즉시 총리 관제에서 내쫓아주게. 도자기 굽는 쟁이의 자식은 계속 그 쟁이가 되는 것이 마땅한 것일세. 나와의 우정을 위해서도 나의 청을 들어주게나. 이 심수관 이제 13대 심수관은 일본의 말하면은 일본 최고의 교토 대학의 법정학부를 나온 사람이야. 경제학부를. 근데 국무총리하고 동기동창이야. 근데 자기는 뭐를 해? 도자기를 구워. 이게 국무총리가 야야자야 하는 거지. 친구 사이지. 이게 야, 막 빨리 우리 아들놈 도공으로 보내라. 이게 아들놈이 안 온다고 뻗텅대니까. 그래가지고 별 수 없이 이제 총리가 내쫓으니까 이놈이 와서 이제 도자기를 굽기 시작해가지고 14대. 이 사람은 또 어떤 사람이냐? 와세다 대학.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얘기하자면은 고려대학교의 정경학부를 나온 사람. 대단하지 않나? 응? 맞으면 일본 최고의 학부를 나온 사람들이 도공을 하겠다고 뭐를 버려? 국회의원보다도 훨씬 더 도공의 존재를 유지하는 나라. 이런 나라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일본의 아리다 야끼라는 걸 가보면은 이게 이제 재밌는 게 일본의 아리다 야끼에 이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요거 하나가 얼마쯤 가냐면은 1억쯤 가요. 이 도자기 하나가 이렇게 현대 이제 옛날 도자기가 아니고 지금 도자기가 1억쯤 가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우리나라가 이 망할 짓을 했다라고 하는 이유가 이제 왜 망할 짓을 했느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은 얘네들이 도자기를 이렇게 이제 굽는데 어떻게 했느냐? 내가 지금 왜 갑자기 도자기 얘기를 하냐면은 우리나라는 도자기를 굽는다면 어떻게 했느냐? 행남작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죠? 행남작에서 도자기를 굽려면은 산을 하나 사, 도토를 사. 갖고 흙을 파와. 갖고 자기네들이 다 갈어 도자기를 만들어 팔 때는 어때요? 맞아면 행남작이 총 도매점이 하나 있어. 그러니까 뭐에서 뭐까지? 도토에서부터 뭐까지? 판매까지를 일괄 생산.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도자기 공장을 하나 만드는 데는 돈이 얼마가 필요해요? 1,000억 정도가 들어가요. 그걸 다 해야 되니까. 일본은 아니야. 일본은 아니야. 일본은 아닌 게 어떻게 하냐면은 이 맞으면 도토 앞에 소지 공장이 있어. 거기서 도토를 캐다가 뭐를 만들면 소지를 만드는 게 밀가루 반죽을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밀가루 반죽을 맞으면 그 종류에 따라서 반죽을 해주면 이 도자기 공장이 일본의 도자기 공장에 가면은 요 교실보다도 훨씬 더 적어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뭔만 만들어? 접시만 만들어. 한 사람은 바울만 만들어. 한 사람은 이 꼭대기만 만들어. 그래가지고 나중에 가서 어떻게 해? 그것을 조립을 해. 알겠죠? 그 다음에 굽는 건 또 딴 사람이 구워줘.
파는 건 또 딴 사람이 팔어. 뭐가 뭐의 정수라고? 분업 생산의 정수. 그러니까 우리보다 생산성이 10배 이상 높죠.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일본은 어떻게 하냐? 흙도 없어가지고 한국의 산청에서 고령토를 일본으로 다 사가. 도자기를 만들어가지고 한국에 팔러와. 그런데 롯데백화점에 들어오는 판매 단가가 일제가 국산보다 싸요. 이거 말이 안 되지 않냐, 그죠? 원료도 사다가 그 다음에 일본에 흙이 갔다가 도자기가 올라오면 또 깨지기까지 할 텐데 그 물류 비용이라는 모든 물류 비용을 다 들여도 한국보다 싸다는 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지, 그죠? 그 말이 안 되는 일이 뭐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이 분업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그 대신에 또 하나는 뭐냐? 여러분들이 이제 내 얘기를 잘 들어야 돼요. 우리나라가 왜 깽판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우리나라 도자기는 다 뭐냐? 백자 아니냐, 그죠? 왜 백자냐? 왜 백이 옷을 입냐? 물감이 없으니까 백이 옷을 입은 거야. 백이가 좋은 게 아니고 뭐 말인지 알겠어? 야, 이게 어떤 놈하고 똑같냐면 이런 거지. 칼라 TV보다는 흑백 TV가 더 고전적이고 좋다. 웃기는 놈 아니냐, 그지? 웃기는 놈 아니야. 우리나라는 뭐가 없다고? 칼라가 없어요. 그러니까 백을 입어. 그래서 백자를 비친 거예요. 얘네들의 이 도자기하고는 뭐가 안 돼? 게임이 안 돼. 왜 게임이 안 되느냐? 일본, 우리나라는 어때요? 도공들이 쌍놈 대접을 받아, 그치? 이번에 내가 도자기를 잘 구워서 영의정한테 갖다 주면 그 다음 날은 어느 놈이 와? 좌의정이 와가지고 내 것도 하나 구워달라고 그래. 좌의정까지는 해줘. 그랬더니 우의정이 와. 우의정까지 해줘. 이조판서가 와. 거기까지 해줘. 그랬더니 이제 흙이 없어서 못 해준다고 하니까 그러면 몽둥이 찜질을 당하는 거지. 뭔 말인지 알겠어요? 이게 언젠가는 몽둥이 찜질을 당하게 돼 있어요. 왜냐면 위에서부터 내려오다 언제는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도자기를 잘 굽겠냐, 그냥 임시로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하겠냐, 그냥 아무렇게나 해서 그냥 주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나라의 백자라든지 이런 그게 여러분들이 말이 안 되는 거잖아. 고려 청자를 보면 어떠냐? 굉장히 좋잖아. 그런데 몇백 년이 후른 이조에 오면 도자기가 더 개판이 되잖아. 뭔 말인지 알겠어? 백자라는 게 청자보다 이건 말이 안 되잖아. 항상 어때야 돼? 발전을 해야 되는데 왜 맞으면 이 백자로 퇴보를 했느냐? 그게 뭐를 한 거야? 세계 최고의 기술자를 천인 취급한 우리 조상들의 그 맞으면은 잘못된 관행이 그렇게 만들어낸 거다. 근데 일본은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을 잡아다가 아까 얼마를 줬다고? 연봉 2억 8천을 줘요. 그러니까 얘가 자나 깨나 몸만 생각해. 어떻게 하면 도자기를 잘 굴 건가? 그래서 아리다 도자기가 탄생을 한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 아는데, 그런데 일본의 하기야키, 그다음에 아리타야키, 사스마야키 이 세 군데가 뭐한 동네냐? 일본의 모든 정치인을 다 배출한 동네예요. 이거 왜 그랬느냐? 여기서 뭐가 일어났다고? 명치유신이 일어났어요. 왜? 얘네들이 아리타야키를 이렇게 잘 구우니까 그걸 어디다가 수출해? 유럽에다 수출해. 그래가지고 뭐가 돌아? 돈이 돌아. 그러니까 얘네들이 뭐를 해? 군사를 양성하고 번창해. 그래가지고 이놈들이 뭐를 해요? 메이지 유신을 성공시켜. 그다음에 맞으면 도쿠가 가문을 무너뜨리고 세. 그래서 얘네들이 어떻게 했느냐? 예를 들자면은 이게 일본의 총리 대신이 어디에서 한번 나오냐? 하기에서 한번 나오면 그다음에 사스마에서 이게 일대가 누구냐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이토 히로부미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2등 방문이 여기서 먼저 나와요. 그다음에 여기 2기가 나오고 여기서 3기 나오고 4기 나오고 5기, 6기, 7기, 8기, 9기 이런 식으로 돌아가면서 그런데 이제 걔네들의 원하는 어디에 있어요? 그러고 나서 부가 축적이 되니까 한반도를 침략을 하자. 그래가지고 이토 히로부미에서부터 걔네들이 한국을 갖다가 침략하는 원흉들이 요 도자기 산지인 요 세 군데서 다 나와요. 이거 정말 역사의 아이러니지,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면 돼. 왜 우리가 36년 동안 일본한테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었느냐? 우리의 업보가 무슨 업보가 있었다고? 그 훌륭한 도자기 도공들을 천인 취급한 업보. 그 업보가 맞으면은 조선 침략으로 연결됐다 봐도 거의 틀림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 되고요. 예. 그래서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어떠냐? 이 전문가 이제 그걸 이제 일본에서는 뭐라고 불러? 장인을 이렇게 위대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으면 뭐라고? 예를 들어서 얘네는 맞으면은 붓글씨를 잘 쓰면 서도
차를 잘 끓이면 다도, 화도, 기도 그래. 우리나라는 그래서 이제 이 뭐를 붙인다고? 이 도자를 붙여준단 말이야. 도. 신이다 이게 신이다. 너희들이 알겠지만 바둑 구단을 뭐라고 그러냐? 입신이라고 그러잖아. 입신. 신의 경지에 다른다. 입신이다. 이게 우리나라 같으면은 차 잘 끓이면 뭐냐? 미스킴이지 뭐 그러잖아. 미스킴. 얘네는 뭐라고 한다고? 다도. 도사다 이게 도사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옛날에 같으면 뭐야? 맞으면 검술 뭐 이랬잖아. 얘네는 뭐라고? 도라고 그래. 검도 다 도자를 붙여. 이게 뭐든지 사물에 접하여 사물을 알게 되면 마음의 문도 열린다. 그래서 뭐라고 부른다? 도사라는 칭호를 붙여준다. 뭐든지 잘하면.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뭐를 해요? 국회의원보다도 누구를 더 위대하겠죠? 도자기 잘 긋는 맞으면 도자기 도사. 이 도사를 짓는.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자연히 뭐가 발달해요? 장인 정신이 발달하고 장인이 이렇게 이제 나오는 거지. 그게 이제 우리 요새로 말하자면 뭐야? 전문가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이 마쓰시다 정경숙이라는 거를 만드는데 이 마쓰시다 고노스케라는 사람이 죽기 전에 이제 뭐를 했느냐? 이제 우리나라하고 똑같은 거지. 요새 우리나라에 가장 어지럽게 하는 게 누구야? 정치인들 아니냐? 어? 그래서 이 정치인들을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얘네들을 뭐를 만들어야 되겠다? 전문가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마쓰시다 정경숙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마쓰시다 정경숙이라는 걸 유의할 필요가 있어요. 이 마쓰시다 정경숙에서 최근에 맞으면은 그 국회의원이 몇 명이 나왔냐? 32명이 나왔어요. 이 학원에서. 그래가지고 일본 정치의 개혁을 꿈꾸겠다는 게 마쓰시다 정경숙. 알겠죠? 이거 꼭 기억해도 일본에서 마쓰시다 정경숙이라는 게 나왔다. 이렇게 이제 알면 돼요. 자, 미국의 가장 대표적인 사장하면 누구라고 그랬어요? 슬론. 이 사람은 이제 전번에도 이제 얘기했지만 이 제너럴 모터스 사장을 1923년에서부터 5년까지 23년간 제너럴 모터스 사장을 하면서 제너럴 모터스를 세계 제1의 회사로 만든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뭐라 했느냐? 단위 조직을 이끄는 일이란 전문 직업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 경영을 할 때 아주 이제 유의해야 되는데 이 미국계 회사들은 어떻게 하느냐? 내가 이제 입사를 하지 않니? 그래갖고 세무 부서에 배치를 받잖아. 그러면 은퇴할 때까지 세무만 해. 딴 거 안 시켜. 회계 부서에 입사를 하면 회계만 시켜. 총무 부서에 입사하면 총무만 시켜. 이게 미국식이야. 미국식은 기본적으로 뭐를 바탕으로 한다고? 전문화. 영어로는 뭐라고 그랬어? 스페셜라이제이션. 그런데 이제 일본식이라고 하는 건 뭐냐? 이제 나중에 이제 다시 얘기하겠지만 이제 일본식은 어떻게 하느냐? 일본에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그 나오지만 일본은 도요다 웨이야. 도요다식, 도요다 맘대로. 그런데 미국에서 하는 거를 다 뒤집은 게 도요다 방식이야.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일본은 뭐를 하느냐? 돌려. 그러니까 맞으면 회계 1년 하고 세무 1년 하고 총무 1년 하고 이렇게 빙빙빙빙 돌린다. 이걸 우리가 이제 다기능화라 그러는데 이게 전문화의 반대 개념이지. 전문화 개념이지. 어쨌든 이제 이렇게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제겔치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이게 미국식 경영은 무슨 경영이다? 전문화. 무조건 전문화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 경영 기법 같은 걸 이렇게 이제 공부를 할 때 제일 먼저 뭘 물어봐야 돼? 그게 어느 나라식이냐? 미국식이냐? 일본식이냐? 이게 미국식이면 무조건 뭐야? 전문화야. 앞들이되게 해라. 이게 무슨 얘기냐? 우리 한양대학에서 뒷뜰은 뭐냐? 청소하는 거지. 왜? 변소 청소하는 거. 아무도 안 하려고 하는 거잖아. 그러면 그것은 뭐를 해라? 아웃소싱을 하라 이거지. 그래가지고 청소 전문회사에다 주면 그 청소 전문회사에서 청소부는 또 뭐야? 앞들이지. 뭔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것은 무슨 의미를 낳냐면은 아웃소싱을 해라. 아웃소싱을 해라. 그래서 그 일을 사람들이 즐겁게 하게 만들어라 하는 거예요. 이게 아웃소싱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청소하는 회사에서는 누가 왕이야? 청소부가 왕이지. 그런데 한양대학교의 직원 중에 청소하라고 하면은
바닥으로 생각한다. 그러니까 당신의 뒷뜰을 누군가의 앞뜰이 되게 해라. 그래서 뭐를 해라? 전문화를 시켜라. 청소만 하는 전문가들의 모임. 이게 이제 아웃소싱이라는 얘기고요. 그래서 이제 21세기의 직업은 무슨 직업 시대다? 전문직 시대다. 이렇게 아시면 돼요. 이제 내가 솔직히 얘기해서 나는 행운을 갖고 태어난 사람이야. 그죠? 어쨌든 65세까지 학교를 있다가 이제 은퇴를 했으니까 그렇잖아. 근데 지금 생각하니까 내가 뭔만도 못해? 약사만도 못해요. 약사는 지금도 뭘 해? 약국 차려서 있을 수 있잖아. 교수는 얼마면 끝나냐? 65세면 끝나잖아.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여기 특히나 우리 여학생들은 뭐를 졸업할 때는 뭐를 붙여가지고 나가야 된다고? 사자. 알겠죠? 약사, 의사, 변리사 뭐 정 안 되면 뭐라도 부동산 중개사자라도 이 사자를 붙여나가야 돼. 알겠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거 요놈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냐? 남자를 사귈 때, 직장을 구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야? 뭐? 지속 가능성. 영어로 sustainability. sustainability. 자, 어떤 남자를 사귀어야 돼? 지속 가능한 남자. 알겠죠? 이게 일회용 반창고를 사귀면 안 된다는 게 알겠죠? 그리고 자기 자신도 뭐가 되면 안 돼? 반창고가 되면 안 되지. sustainability. 그러니까 이 남자를 사귄다면 얘의 뭐를 체크해야 돼? sustainability. 요 놈은 지속 가능한 놈이냐? 애가 그냥 변덕이 죽길 듯 하냐? 요런 놈은 그냥 이러면 안 된다. 지속 가능성.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직업을 선택할 때도 뭐를 선택해야 된다고? 이제 여러분들이 뭐를 생각해야 돼? 100세 수명 시대다 하면은 100세까지 그 직업이 유지될 직업을 선택해야 된다는 거야. 알겠죠? 자, 서스테이너블리티. 그것이 바로 뭐야? 전문가지. 사자 붙는 거죠. 이게 뭐 하면은 아까 얘기한 대로 뭐라도 이게 여러분들이 뭐 약사든 뭐 무슨 사자 붙어 가지고 말하자면은 100살까지 할 수 있는 직업이 중요한 직업이다. 이걸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된다. 이 서스테이너빌리티다. 그래서 이제 이 전문화가 경쟁력이다. 이제 다시 요 녀석아 제설 말하면 눈 치우는 장비는 어느 나라가 제일 발달돼 있겠냐? 러시아겠지. 뭐 당연하지. 그렇지 않으면 맨날 그러면 눈들을 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우리나라는 눈 한 번 오면 난리를 피우잖아. 근데 그냥 러시아는 이게 무너졌습니다. 마침 모스크바는 연휴, 도로가 온통 눈썰 예정이 될 정도로 상황은 심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룻밤새 풍랑은 거짓말처럼 변했습니다. 뭘 한다고? 전문가들. 그러니까 눈 치는 전문가들이 모이니까 그냥 그달로 싹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게 중요하죠. 자, 여러분들의 우리나라 병원들이 다 망한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알겠지만 우리나라 의사들의 신용 등급이 제일 나빠요. 그 전문가 중엔 제일 나쁘다고. 왜? 병원들이 다 망하니까. 그러면 병원이 안 망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를 해야 된다? 전문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뭘 물어보면 뭐라고 그래? 전문화하세요. 그러니까 뭘로? 자, 이런 게 다 전문화야 무조건.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의 세계 10대 기업의 성장 배경을 보면 뭐라고? 업종 전문화. 무조건 전문화야.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 뭐라고 했다고? 천상천하 뭐라고? 유아독존. 유아독존. 그러니까 이제 다시 얘기하면은 베스트 원이 되지 말고 뭐가 돼야 된다고? 올리 원. 올리 원. 올리 원. 이게 넘버 원을 추구하지 말고 뭐를 추구하라고? 올리 원. 올리 원.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사람. 이게 전문가지. 하나밖에 없는 사람. 전문가가 되라. 하나밖에 올리 원. 자, 이게 여러분들이 보면은요. 지금 이제 세상이 이렇게 되니까 일본 같은 데도 이제 이렇게 보면은 어떤 사람들이 최고냐? 일생 동안 뭐를 해? 거미만 수집해. 그러면 한 4, 50년 수집하면 게 머리 좋을 필요가 없다니까. 머리 좋은 놈이 꼭 잘 사는 게 아니고 머리 나빠가지고 모으는 게 꾸준하게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제 뭐가 돼? 거미 박사. 그래갖고 하면은 매스컴도 타고 뭣도 타고 그러잖아. 이제 한 가지만 잘하면 이게 이제 거미 박사. 그래서 이제 여기서 나오는 게 이제 국가적 과제가 뭐냐? 이제 비전문가를 양성하는 전문가다. 전문화. 금융계의 비전문화 과제. 지금 우리나라의 정치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장관 재임 기간이 얼마밖에 안 돼요? 1년도 안 돼요. 1년만 되면 장관들을 다 바꿔 껴. 그래서 문교 정책이 필요한 이유 뭐예요?
맨날 바꾸니까 장관 그냥 맨날 그냥 1년이면 바꾸고 뭐면 바꾸니까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보면은 지금 우리나라에 이제 문제가 뭐냐? 우리나라에 이제 국민교육헌장이라는 게 있어. 너희들은 잘 모르지만 그것이 어디에 있냐? 어린이 대공원에 있어요. 근데 애새끼들이 낙서를 해가지고 깽판이 돼 있다니까. 이제 내가 우리 이제 중고등학교 선생님들을 모아가지고 강의를 하면서 이번에 오신 교육부 장관은 어땠으면 좋겠느냐? 뭐라고 대답할 것 같냐? 가만히 놀다 갔으면 좋겠다 이게. 꼭 장관 놈이 오면 뭘 하냐? 바꾸잖아. 그래가지고 지금 우리나라 문교 행정이 요 모양이야. 오는 놈마다 글씨를 써놔가지고 깽판을 쳐가지고. 그렇잖아. 지금 우리나라의 교육 문제는 하나로 딱 요약하면 뭐야? 그냥 그대로 좀 했으면 좋겠지, 그죠? 더 바꾸지는 말고. 근데 지금 또 뭐 내년에는 또 뭐 뭘로 바꾸고 뭘로 바꾸고 그러니까 알 수가 없어. 맨날 바꾸니까. 맨날 바꾸니까. 이게 왜 그래요? 전문가가 없어서 그래. 전문가가 없어서. 순환보직 이걸 맨날 바꾼다고 이게 돼 있죠. 자, 요 녀석아 재래시장을 개선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아니, 시장을 전문화해야 됩니다. 알겠죠? 우리나라에서 말하자면은 이제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 그랬어요? 재래시장의 특징은 뭐 해야 돼? 물건이 싸야지. 싸려면 어떻게 해야 돼? 양을 많이 취급해야지. 아까 얘기했잖아. 에코노미 스케일. 양을 많이 취급하려면 전문화가 돼야지.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살아남는 말하자면 그 시장은 어디야? 가락동 농수산물 시장. 그다음에 노량진 뭐야? 수산시장. 경동에 양념시장. 뭐 이런 것들은 살아남잖아. 왜? 백화점하고 경쟁해도 백화점은 막 다 늘어놓으니까. 아무래도 어디가 싸? 수산물은 백화점보다는 어디가 싸? 노량진 수산물 시장이 싸잖아. 그러니까 전문화를 해가지고 뭐를 해야 돼? 양을 늘려야 뭐가 이루어진다고? 에코노미 오브 스케일, 규모의 경제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그거에 따라서 뭐가 학습 곡선이 이루어져가지고 싸진다. 알겠죠? 자, 싸게 하려면 어떻게 하라? 전문화하면 뭐가 커진다? 보륨이 커진다. 보륨이 커지면은 에코노미 오브 스케일이 생긴다. 에코노미 오브 스케일이 생기면 학습 곡선에서 싸진다. 알겠죠? 왜 전문화를 하면 싸지는 이유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야 돼. 요놈아, 우리나라 왜 창조 경제가 안 되냐? 전문가가 없어. 어느 놈 때문에 안 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놈 때문에 안 되는 거야. 그 친구가 아무것도 모르는 놈이 장관을 하고 앉았지 않냐. 그러니까 옛날에 그 청문회에서 김무성이가 당신 좀 공부 좀 하고 와야 되겠다 그랬잖아. 창조 경제가 뭔지 모르는 놈이 장관에 앉아가지고 이걸 운영하니까 이게 안 되는 거지.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무조건 뭔 일이 벌어지면 뭐라고 얘기하라고? 전문가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요놈아, 우리 회사가 6시그마 경영 기법이라는 걸 도입을 해가지고 이렇게 말하자면 하려고 그래. 성공적이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그래, 6시그마 전문가를 양성하세요.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머릿속에 그게 다 들어있어야 돼. 전문가를 양성하세요. 전문직에 이런 것들이 전문화 다 전문화해. 예.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 알겠지만 전문화. 자,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또 하나 꼭 배워야 되는 게 있어요. 배워야 되는 게 자, 비행기 엔진을 설계한단 말이에요. 비행기 엔진을 설계하는데 100마력짜리 필요해요. 그때 100마력짜리 엔진 하나가 좋겠냐? 50마력짜리 둘이 좋겠냐? 25마력짜리 4개가 낫겠니? 어느 놈이 나을까? 자, 재미로 100마력짜리 하나가 좋다는 사람 손들. 50마력짜리 둘, 25마력짜리 넷. 손 안 드는 놈은 뭐야? 답은 뭐야? 때에 따라 곳에 따라 다릅니다. 알겠죠? 이제 너희들이 항상 경영은 뭐의 논리라고? 상황 논리야. 상황 논리. 알겠죠? 경영에는 뭐가 없다? 정답이 없다. 정답이 없다. 뭐만 있을 뿐이다? 사례가 있을 뿐이다. 사례가 있을 뿐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경영학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이 사례야, 사례. 이 사례가 중요하다.
자, 보자. 비행기 엔진이 100마력짜리 하나면 자, 25마력짜리가 100원이라면 50마력짜리는 200원이 아니고 150원 정도 가요. 이게 싸지고 150 그다음에 100마력짜리는 230원밖에 안 해. 그러니까 이걸 아까 뭐라고 한다 했어? 규모의 경제다 이렇게 했어요. 이게 25마력짜리 4개 하는 것보다는 50마력짜리 2개가 싸고 50마력짜리 2개보다는 100마력짜리 하나가 싸요. 알겠죠? 그런데 안전 신뢰도 비행기가 착륙을 하는데 최소한 25마력만 가지면 착륙이 돼요. 착륙이 돼. 근데 100마력짜리는 엔진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신뢰도가 몇 프로일까? 90%라면 2개 있을 때는 둘 중 하나만 작동되면 되니까 0.99겠지. 1에서 0.1의 자승을 빼니까 4개로 돼 있을 때는 4개 중에 하나만 작동하면 되니까 안전 신뢰도는 얼마일까? 0.99999. 알겠죠? 그러면 안전을 중시한다면 몇 발 엔진으로 설계해야 돼? 4발. 그 다음에 비용을 감안한다면 몇 발? 단발. 그러면 여객기는 몇 발? 4발. 마다음에는 전투기는 단발 죽어도 비행사 하나 죽으니까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전투기는 단발. 알겠죠? 이렇게 설계하는 거예요. 이렇게 설계한다고. 자,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다시 이제 우리나라 이제 기업들에서 이제 중요한 것이 뭐냐? 기업은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자, 기업은 두 가지 측면인데 하나는 뭐야? 이윤을 많이 내는 거야. 그런데 이윤을 많이 내다 보면 무슨 일이 벌어져? 망할 확률이 커져. 그걸 우리가 유식원 말로 뭐라 그래? 하이 리턴, 하이 리스크지. 그죠? 리턴이 커지면은 리스크가 커진다. 알겠지? 자, 여러분들 오늘 유식원 얘기 많이 배워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크게 먹으려면 뭐를 해야 돼? 주식을 해야 돼. 근데 주식을 하면 어때? 망할 확률이 또 있지 않냐? 그렇잖아. 그러니까 나는 어때요? 간이 적은 사람은 뭐 해야 돼? 은행에다 예금해야지. 은행에다가 예금 안 하고 주식 투자해놓고는 말하면 주식 때문에 자기 망했다고 주식회사 불살르면 그건 나쁜 놈이지. 그렇잖아. 자, 그래서 우리 기업에는 꼭 두 가지가 있어. 하나는 뭐? 하이 리스크냐? 로우 리스크냐? 하이 리턴이냐? 로우 리턴이냐? 로우 리턴이냐? 자, 그러면은 몰빵을 치면은 어떻게 될까? 리턴이 큰 반면에 또 뭐야? 망할 확률도 크지. 리스크도 크지. 몰빵을 치면. 그래서 뭐를 해야 돼? 몰빵 왜 망하는 걸 두려워하면은 분산을 해야 돼. 분산을 영어로 뭐라고 그래? 포트폴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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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트폴리오를 해야 돼.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서 이렇게 보면은 그래서 주식은 어떻게 하라? 계란은 어떻게 한다고? 한 바구니에 담지 않는다. 이건 뭘 하는 거예요? 리스크를 분산시키는 거예요. 리스크를 분산시키는 거예요. 리스크를 분산시켜야 돼. 그런데 전문화를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니? 아까 수익이 좋은 반면에 망할 확률이 커져. 알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를 해야 된다고? 인생도 전문화만 하다 보면은 망할 확률이 커져요. 그래서 뭐를 해야 돼? 포트폴리오를 해야 돼. 포트폴리오를 해야 돼.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렇게 다시 보면은 옛날에 혼다 자동차 회사 같은 경우는 어디를 이동할 때 임원들이 한 비행기에 타질 않아요. 그 비행기 추락하면 회사가 다 망해버리지 않냐. 이게 비행기 몇 개에 나눠 타요. 그래서 하나가 추락하더라도 나머지라도 살아남아야 되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알겠지만 이게 우리나라 이제 무식하게 기획원 간부들이 10명이 한 배에 탔다가 배가 가라앉으니까 다 죽어버렸어요. 다 죽어버렸어요. 그럼 그냥 난리가 나는 거죠. 뭐만지 알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걸 뭐라고 한다고? 보통 자, 전문화는 좋은 거냐 나쁜 거냐? 좋을 때도 있고 나쁜. 전문화를 하면 뭐가 좋아져? 수익성은 좋아지는데 뭐가 커져? 리스크가 커져. 리스크가 커져. 리스크가 커져.
그래서 이런 걸 뭐라고 한다고? 포트폴리오. 포트폴리오. 자, 내가 재산이 10억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3분의 1은 부동산에 투자하고 3분의 1은 은행에다 투자하고 3분의 1은 주식을 사고. 알겠죠? 그거를 다 10억을 다 은행에다만 넣어놓으면 어때요? 안 오르잖아. 안 오르잖아. 그렇다고 또 10억을 다 주식에다 했다가 날리면 안 되지. 그래서 이런 걸 뭐라고 한다고? 분산 투자. 알겠죠? 분산 투자. 이게 이제 마찬가지인데 이제 여러분들이 우리나라에 이제 요새 개성공단 사태가 나지 않냐? 그걸 보면은 가장 큰 우리나라의 이제 문제점이 뭐냐면 개성공단이라는 건 언제라도 조업 중단이 될 수 있는 분야지 않니? 그렇지? 그러니까 거기다 올인하는 사람은 좀 혼나야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개성공단 정도에는 자기의 총 자산의 얼마 정도, 한 30% 정도 넣어서 망하면 30% 망하고 3분의 1 망하고 이런 식으로 뭐를 해야 돼? 포트폴리오를 해야 된단 말이야. 알았죠? 그 포트폴리오 안 하고 모으는 사람들은 올인하면 안 돼. 올인하면 안 돼. 뭐가 커져? 리스크가 커진다고. 알겠죠? 이게 전문화는 좋은 거냐 나쁜 거냐 하면은 그래서 이제 인생의 포트폴리오 설계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인생도 포트폴리오를 해야 돼. 자, 그래서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다능공화를 해. 다능공화를 해. 그러니까 종업원이 이렇게 딱 들으면은 1년은 용접, 1년은 말하면 드릴, 1년은 이렇게 빙빙빙빙빙빙 돌려요. 이제 그런데 우리나라 기업 경영하는 사람들이 왜 이제 웃기는 짓거리를 하느냐? 어떻게 하는 게 좋다고 그랬어? 전문화하는 게 좋죠. 이게 얘는 뭔만 해? 용접만 해. 얘는 드릴만 해. 얘는 절단만 해. 근데 이놈이 회사를 관둬버려. 그래버리면 용접공이 하나도 없지 않냐. 회사가 큰 충격이에요. 근데 일본은 어떻게 해요? 용접도 하고 돌리니까 이놈 빠지면 또 딴 놈 시키면 돼요. 그래서 일본의 경우는 말하자면 전문화보다는 뭐를 한다고? 다능공화. 근데 미국은 이제 큰 나라니까 전문화. 그래서 자 다시 전문화가 좋은 거니 다능공화가 좋은 거니? 전문화가 좋을 때도 있고 다능공화가 좋을 때도 있고. 알겠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우리나라의 회사들 중에 이렇게 이제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회사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어떤 회사냐 이렇게 보면은 자 이번에 망한 놈이 누구냐? 노키아. 노키아가 왜 망했니? 걔네는 뭔만 해? 휴대폰만 하잖아. 휴대폰이 안 팔리니까 그냥 넘어가 버린 거야. 삼성전자는 휴대폰도 하고 반도체도 하고 가전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해. 그러니까 휴대폰이 좀 나쁘면은 가전에 맞으면 뭐 반도체에서 벌고 반도체에서 나쁘면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는 이게 항상 뭐냐 다기능화를 하고 이렇게 다양화, 다변화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미국이나 이제 이런 데 가보면 미국 사람들이 보면은 한국 기업들은 이건 애들 장난하는 걸로 생각해요. 왜? 미국의 제너럴 모터스는 뭔만 하냐? 자동차만 해요. 제너럴 일렉트릭은 그냥 전자만 해. 스탠다드 오일은 기름만 팔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뭐에서부터? 말하자면 비행기서부터 바늘까지 다 만들잖아. 근데 이제 왜 이런 일들을 해야 되느냐? 미국은 기업들이 뭐가 탄탄해? 자본이 탄탄해. 그러니까 불황 닥치면 놀다가 호황이 때 한 판 벌어버리면 돼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삼성전자가 잘못되면은 어디서 삼성중공업에서 좀 벌고 또 중공업이 잘못되면은 말하자면 삼성 뭐 이제 딴 데서 이렇게 벌고 이렇게 해서 우리는 말하자면 위턱 빼다가 오른쪽에다 받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 알겠죠? 그래서 그 상황에 따라서 다기능화가 좋으냐 전문화가 좋은 것일 뿐 전문화가 꼭 좋다라는 얘기는 있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경영에서는 무조건 어떤 정답은 없다. 그게 경영은 뭐가 아니다? 과학이 아니다. 알겠죠? 자, 아까 아담 스미스의 전문화는 몇 년이라고 그랬어? 1700 몇 년? 76년. 이제 이번에는 몇 년? 78년. 알겠죠? 맞으면 1798년. 잘못했네. 1798년. 1798년. 이게 몇 년 된 거야? 22년. 22년에 나왔는데 자, 보자. 자, 미안하다. 네.
자, 이제 전문화가 되면 어떻게 해야 돼? 한 사람은 요 뚜껑만 만들어야 되고 한 사람은 뭘 만들어야 돼? 요 밑에를 만들어야 돼. 근데 문제는 뭐야? 이걸 갖다 꽂았을 때 이게 맞아야지. 그러려면 뭐가 필요해요? 표준화가 돼야지. 뭐만 알겠죠? 표준화가 이게 따로따로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붙이려면 뭐가 이루어져야 돼? 표준화가 돼야 돼. 이게 옛날에는 한 사람이 만드니까 조금 하면은 깎아서 끼워 맞추면 되는데 따로따로 만들게 되니까 이제 뭐가 필요하냐? 표준화다. 자, 다시. 그래서 생산성 혁신의 OS 중에 우리가 아까 전 시간에 뭘 배웠어요? 전문화, 스페셜라이제이션. 그러고 나면 이제 그 다음에 뭐가 들어간다고? 스탠다디제이션, 표준화가 돼. 이게 누구? 휘트니. 1798년에 휘트니. 휘트니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휘트니라는 사람 때문에 뭐가 일어났어요? 남북 전쟁이 일어났다고. 왜 그러냐면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알겠지만 그 미국의 북미 이게 이제 그 북쪽은 뭐를 해요? 공장이 발달했다고. 그다음에 남쪽엔 뭐가 발달해? 농업이 발달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라고 하는 영화를 본 적이 있니? 그 애틀란타가 나오잖아. 그 이제 거기는 뭐를 하냐면은 목화를 이렇게 재배한단 말이야. 그런데 이제 북쪽에서는 그 목화로부터 솜을 이렇게 이제 실을 뽑는 이제 공장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휘트니라는 사람이 뭐를 개발했냐면은 조명기를 개발을 해가지고 솜을 갖다 넣으면은 실이 그냥 쪽쪽쪽쪽 뽑혀버렸어. 그러니까 북쪽엔 뭐가 필요가 없냐? 노예가 필요가 없게 된 거죠. 근데 남쪽은 아직도 뭐를 해? 목화를 이렇게 재배를 해야 되니까 사람이 필요했던 거야. 그러니까 이제 너희들이 보면은 북쪽에 사는 사람들은 훌륭한 사람들이고 남쪽에 사람들은 엉망인 것이 아니라 이쪽은 노예가 필요가 없었고 밑에는 노예가 필요한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남북 전쟁이 일어났는데 북군의 승리를 갖다가 말하자면 만든 사람이 또 누구냐면은 휘트니야. 휘트니는 뭐를 했느냐면은 이게 너희들이 이제 잘 알겠지만 옛날에 이제 총이 있어요. 총이 있는데 이놈은 말하자면 노리수 뭉치가 고장이 나고 요거는 방아틀 뭉치가 고장이 나. 그 옛날에는 총 두 자루를 다 못 썼지 않냐. 근데 이제 이게 뭐가 있다면 호환성이 있다면 요쪽 걸 방아틀 뭉치를 빼다가 이쪽에다 끼고 이렇게 하면은 하나는 못 써도 하나는 쓸 수가 있잖아.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 호환성. 호환성을 영어로 뭐라고 그래요? 호환성을 영어로 인터체인지어빌리티. 이게 이제 바꿔 낄 수 있다는 게 인터체인지가 가능하다. 인터체인지. 이거를 딴 말로 하면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딴 말로 얘기하냐면은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은 카니발리제이션이라고 그래요. 카니발리제이션. 요놈아, 카니발이 뭐 하는 거냐? 카니발 파티가 있잖아. 너희들 카니발이 뭐 하는 거야? 우리나라 말로는 가면 무도회라고 하잖아. 가면 무도회라는 게 뭐야? 마누라 바꿔치는 거야. 이게 춤추면서 가면을 썼기 때문에 서로 몰라본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맞으면 파트너 체인지 이거를 갖다가 카니발리제이션이야.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이쪽에 방아틀 뭉치를 빼서 요쪽에다가 끼고 이렇게 바꾸는 거. 이게 이제 카니발리제이션. 이게 영어 여러분들이 이제 그러면 안 잊어버리게. 카니발리제이션이라는 건 마누라 바꾸는 거다. 그러니까 부품을 서로 바꿔 끼는 거다. 알겠죠? 이게 인터체인지어빌리티. 예? 이렇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아시겠지만 이 표준화라는 게 또 어떤 의미를 갖느냐? 표준화라는 게 어떤 의미를 갖느냐? 이게 여러분들이 이제 아셔야 되는데 표준화라는 게 뭐냐? 요놈아, 품질이 좋다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 품질이 좋다. 질이 좋다. 품질이 좋다고 질이 좋다고 뭐가 다르냐? 자, 요놈아, 어떤 남자가 좋은 남자? 지속 가능한 남자. 지속 어떠해야 돼? 품질이 좋은 남자. 품질이 좋다라는 건 뭐냐면 이런 거지. 그게 이제 너희들이 이제 결혼해서 살아보면은 남편이 밖에서 좋은 일이 있어요.
그러면 집에 와서 뭐라고? 아 여보, 좋은 일 있다고 막 키스도 하고 막 그래. 근데 이제 나쁜 일 있으면 어때요? 네가 그딴 짓거리를 하니까 막 하고 오면은 여자가 살 수 있어 없어? 못 사는 거지. 항상 어때야 돼? 균질해야지. 일정해야지. 이게 이제 남편은 어떤 남편이 좋은 남편? 균질한 남편. 질이 일정해야 된다고. 일정해야 돼. 일정해야 돼. 일정해야 돼. 그래서 이제 일정해야 돼. 그런데 이제 이게 일정하려면 어때야 되느냐? 뭐가 있어야 된다고? 표준에 의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알겠죠? 표준에 의해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식당을 운영한다고. 그러면은 식당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야? 어떻게 하면은 요리사의 비용을 줄이냐는 거. 알겠죠? 그게 맞으면 주방장 비용이 너무 높으니까. 주방장의 비용을 줄이는 방법은 뭐야? 아르바이트 대학생을 쓰는 거지. 근데 아르바이트 대학생을 쓰면 무슨 문제가 생겨? 맛이 그냥 없는 게 아니고 없다고 하지 않고 이게 맞으면 들쑥날쑥하지. 일정하지 않지. 어떤 놈은 소금을 세 번 치고 막 이래서 짜고 뭐 싱겁고 이래요. 그러면 안 돼.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표준화. 알겠죠? 그래서 품질을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표준화. 알겠죠? 표준화. 그래서 누가 해도 일정. 그러니까 세계 어디를 가든 빅맥의 맛은 뭐하게? 똑같게. 이게 표준화가 갖는 이점이야. 그러니까 세계 최고의 기업의 생산성 혁신이다. 맞으면은 요 사람 보고 맞으면 존 스미스 회장 보고 야 GM을 한번 해보쇼. 제일 먼저 이 사람이 한 게 뭐야? 표준화야. 표준화. 그러니까 자 도요타사의 표준 경영이다.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데. 그러니까 이제 다시 설명을 하면은 기업의 최대의 문제는 뭐냐면은 엑스포트를 없애버려야 돼. 엑스포트라는 건 뭐를 가지고 있으냐? 기술자의 곤조라고 그러잖아. 맞으면은 그래가지고 띵깡을 놓고 뭐가 하니까. 그러면 이제 그런 사람들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돼? 초보를 시켜야 되는데 초보를 시키려면은 어때요? 뭐가 나빠져? 품질이 나빠져. 그것을 뭘로 커버한다고? 표준화로. 그래서 표준에 의해 가지고 그러니까 표준은 일종의 뭐냐면은 엑스퍼트 전문가의 대용 시스템이 되는 거지. 그 표준대로만 하면 되는 거니까. 요놈아 그 맞으면 이런 그 매장, 맥도날드 매장 같은 데서 고객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거는 좋은 거냐 나쁜 거냐? 좋은 겁니다. 아니야. 어떻게 해야 돼? 표준대로 해야 돼. 알았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얘는 어때요? 아, 그거 공짜로 줘. 얘는 공짜로 안 줘. 그러면 고객이 어때요? 불만이 생기지. 에이, 왜 쟤는 공짜로 준대 너는 안 주냐 이러잖아. 그럴 때는 어떻게 줘야 된다고? 매뉴얼대로. 알겠죠? 매뉴얼. 그래서 그 매장에 가면은 이거는 공짜, 이거는 공짜 아닌 것이 분명해져야 되고 그것이 어떻게 해야 돼? 지켜져야 돼. 알겠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제일 나쁜 사람 어떤 사람? 지거 아니라고 막 주는 놈이지. 걔 때문에 딴 사람들이 피해를 입지 않냐. 딴 사람 피해. 뭐대로 하라? 표준대로. 표준대로. 그래서 이제 그 표준대로 하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하니? 국가가 잘못되는 게 뭐야? 인치. 사람이 정치를 하는 거지. 뭘로 해야 된다고? 법치. 법대로. 법대로라는 건 딴 말로 하면 뭐를 의미해? 예측 가능한 정치.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지 않냐. 맞으면은 내가 이거를 가지고 가면 저 사람이 맞으면은 이거를 갖다가 건축과에다 내면 건축에 허가 날지 안 날지를 뭘 보면 알아? 표준을 보아서 표준대로 됐으면 되는 거고 표준대로 안 됐으면 안 되는 거지. 그게 뭐야? 예측 가능한 정치지. 알겠죠? 제일 웃기는 게 뭐야? 아, 난 저 사람 속내를 모르겠다 이죠. 뭐 어떤 때는 이렇고 어떤 때는 어떻고 이러면 안 되는 거지. 알겠죠? 아까 뭐라고? 균질성, 동일성. 알겠죠? 이게 중요한 과제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거는 너희들이 좀 외두는 게 신상에 좋아. 신상에 좋은데 회사에 가면 뭐가 있냐? 사칙이라는 게 있어. 사칙. 이거를 딴 말로는 뭐라고 한다고? 정관이라고 그래. 정관이 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으로 가면 규정이라는 게 있어. 규정. 규정 밑에는 뭐가 있느냐? 규칙이 있고 규칙 밑에는 세칙이 있어요. 규정 밑에는 세칙이 있다고. 다시
이렇게 이제 보면은 헌법이 있고, 헌법이라는 거는 누가 만드냐? 국민이 만들지. 국민이 만들어. 그래서 헌법을 개정하려면 뭐 해야 돼? 국민 투표에 붙이지 않냐. 그래서 헌법은 누가 만든다? 국민이 만들어. 그 다음에 법은 누가 만들어? 근로기준법은 누가 만들어? 국회에서 법이 통과돼야 되잖아. 국회. 그 다음에 이제 법을 만들면 그 밑에 시행령은 누가 만드냐? 대통령이 대통령이 만든 시행령을 밑에서 규칙은 누가 만들어? 장관. 알겠죠? 자, 다시 이제 내가 부르면 누가 만드는지 얘기해. 헌법은 누가? 국민. 법은 국회. 시행령은 대통령. 규칙은 장관. 그 다음에 세칙은 지방자치단체장. 알겠죠? 알겠지? 그래서 이제 너희들이 예를 들어서 근로복지법 하면 법은 누가 만들어? 국회에서 통과가 돼야 돼. 그러면 그 법에 의해서 시행을 하는 영은 누가 내려? 대통령령으로 정해요. 그 대통령령으로 정하면 이제 그 다음에 장관은 뭐를 만들어? 규칙. 그 장관 밑에서 저기 이제 말하면 전라북도 지사는 뭘 만들어? 시행세칙을 만들어. 알겠죠? 그래서 이제 제일 높은 게 뭐? 자, 눈 감고. 제일 처음에 뭐가 제일 높아? 헌법. 그 다음에 법. 그 다음에 시행령. 그 다음에 규칙. 그 다음에 세칙. 이 법의 체계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돼요. 자, 기업에는 제일 높은 게 뭐야? 정관. 아까 정관이 헌법에 속하는 거예요. 정관은 누가 만들어? 주주들이 만들어. 주주총회에서 만들어요. 그 다음에 정관 다음에 뭐라고 해서 규정은 이사회에서 만들어요. 그 다음에 이제 대표는 뭘 만든다고? 규정 밑에가 규칙 밑에 뭐라고 그랬어? 세칙. 요거를 여러분들 알아야 돼. 사칙. 그러니까 이거는 정관, 규정, 규칙, 세칙. 이게 돼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어느 회사 같은 데를 컨설팅으로 나간다든지 나가면은 제일 먼저 뭘 보자고 그래? 정관을 좀 봅시다. 그러면 이제 그 회사의 헌법이야.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뭘 보자 그래? 규정을 좀 볼까요? 자재관리 규정을 좀 볼까요? 그다음에 자재관리 규칙을 좀 보여주세요. 그다음에 이제 세칙을 보여주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업무를 파악을 한다고. 이제 이런 걸 뭐라고 한다고? 표준.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내가 옛날에 너희들 이제 그 선배들한테는 숙제를 많이 낸 것 중에 하나가 성경책에 나와 있는 표준에 대한 것들을 조사해 와서 얘기해봐라. 이렇게. 성경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잠언 11장 1절에 보면은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잠언 또 16장에 보면 정확한 저울과 천평은 주님의 것이며 주머니 속의 저울추도 다 그분이 만드신 것이다. 규격에 맞지 않는 저울추는 주께서 미워하신다. 속이는 저울은 나쁜 것이다. 예를 들자면 옛날에 이제 이스라엘에서 사람들이 상인들이 어떻게 하느냐? 말하자면 저울을 할 때 자기가 말하자면 쌀을 살 때는 이 저울추로 사고 팔 때는 이 저울추로 팔아. 그러니까 이걸 이제 말하자면 그다음에 이 되면은 뒷박 같은 거 이것도 말하자면 살 때 뒷박하고 팔 때 뒷박이 다르다든지 알겠죠? 이런 게 엄청나게 많았었던 것 같아. 에바를 작게 하여 세계를 크게 하며 거짓 저울로 속이며 내가 만일 부정한 저울을 썼거나 주머니에 거짓 저울추를 두었으면 깨끗하겠느냐. 너는 주머니에 같지 않은 저울추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두지 말 것이요 내 집에 같지 않은 되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두지 말 것이며 오직 10분 공정한 저울추를 두며 10분 공정한 되를 줄 것이니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 날이 장구하리라. 뭐 이런 식으로 이 표준화를 강조하는 부분들이 이 성경에 곳곳에서 나와요. 이거 어쨌든 좋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맞으면은 옛날에 작년만 해도 너희들 그 선배들을 데리고 내가 어디를 갔냐면 종묘를 갔어요. 그 너희들 선배들 물어보면 알아. 이 종묘를 가는데 종묘라는 게 뭐의 이제 극치냐? 자, 우선 우리 한양대학을 한번 보자. 이게 한양대학의 이 대학원 건물이에요. 여기 보면은 몇 층? 1, 2, 3층을 먼저 짓고 1, 2, 3층을 먼저 짓고 그다음에 몇 층? 4층, 5층, 그다음에 6층, 7층을 졌다는 걸 금방 알 수 있지. 뭘 보면 알아? 창문이 다 다르잖아. 나 이런 웃기는 놈들이 있냐 이게. 근데 종묘라는 걸 한번 이렇게 보라고. 보면은 이게 19칸인데 이걸 4번 증축했어요. 근데 어디서 증축했는지를 찾을 길이 없어.
완전히 표준화의 극치라고. 이게 표준화의 극치. 이 종묘 같은 데가.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일본에서 뭐가 일어났어? 말하자면은 그 저 원자력 발전소 이제 해일이 일어나가지고 문제가 됐잖아. 근데 일본이 왜 전력난을 그렇게 엄청나게 겪었느냐 하면은요, 일본의 동네마다 전력이 달라. 이쪽에 북쪽에는 50헤르츠야. 이 사이클이 50 사이클이고, 이쪽은 몇 헤르츠? 60 사이클이야. 그다음에 하나는 AC고 하나는 DC 뭐 이런 식으로 다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쪽은 전기가 넘쳐나는데 이쪽은 모자라도 바꿔 쓸 수가 없어. 뭔 말인지 알겠어요? 이게 이제 일본의 가장 큰 과제지. 이게 이제 10월 14일은 세계 표준의 날인데, 내가 2002년에 대통령상을 받았지. 표준에 그 공헌한 공으로 대통령상을 받았다. 근데 이제 우리가 IT 같은 데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아시겠지만, 우리나라가 이제 그 IT 강국이다. 그러면 발명은 뭐야? 시작이고, 뭐가 완성이야? 표준화가 완성이에요. 이게 글로벌 표준으로 우리 거가 돼야 이게 완성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걸 이렇게 보면은, 이제 이 표준의 역사라고 하는 거는 뭐냐? 다 이런 거야. 그러니까 이제 너희들이 1큐빗이다 하면은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가 1큐빗. 그다음에 1피트는 이 발의 넓이. 이게 30.5cm죠. 이제 이렇게 해 가지고 피트. 이게 이 발이라는 뜻 아니냐? 발 이제 이렇게 정하죠. 그래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 이제 쭉 나오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나라 여자애들이 뭐를 잘하냐? 양궁을 잘하잖아. 근데 양궁을 잘하는데 우리나라 요새들이 잘하는 게 아니라 누가 잘해? 원래 동이족이라고 했을 때 이자라는 게 이렇게 생겼지 않냐? 동이. 근데 이게 뭐냐면 활궁자에다 큰 대자야. 이게 동이족 놈들은 어떤 놈들이야? 활을 잘 쏘는 놈들이 동이족이야. 그래서 우리는 조상대대로 활을 잘 쏜 거야. 뭐 요새 잘 쏜 게 아니고. 근데 진시황은 뭐의 대가라고 그랬어? 표준화의 대가라 그랬죠. 진시황. 진시황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다시 한번 보자. 그러나 시황제는 인덕과 거리가 먼 인물로 비추어졌다. 민간이 수정한 책을 모두 불태워버린 사건. 그리고 학자들을 생매장에 집단학살한 사건 개유. 전국시대 초나라의 면세증명서다. 여기 기록된 이 맞자가 다르단 말이야. 남방의 문자는 무척 장식적이었다. 동방, 상동반도에 있던 제나라에서는 맞자를 이렇게 써. 이렇게 썼다. 그리고 북쪽에 있던 조나라의 동전에 기록된 말만자. 그러니까 진시황이 이제 중국을 통일해 놓고 보니까 나라마다 뭐가 달라? 말이 달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통일 한자로 만들어야 돼. 그랬는데도 계속해서 지 나라 거가 좋다고 쓰면 어떻게 해야 돼? 그 책을 불살르고 그놈 잡아다 죽이는 수밖에 없지. 그래서 이제 중국이 말하자면 문자 통일을 한 거야. 소전체라고 하는 걸로. 근데 이제 인도는 어때? 인도는 진시황이 없었단 말이야. 어? 그러니까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나 보라고.
부모와 영어를 동일하게 사용하지만 인도어법은 여자들에게 음식어를 인정하고 있고 한대들이 소통하지 않은 방언이 쓰이고 있다. 이 때문에 인도 지도에 그 액수가 15개 각기다른 문자로 표기되어 있다. 인도 사회의 복잡성이 지표 현장에서 경적으로 드러나는 셈이다. 뭔지 알겠어? 이 돈에 15개 나란 말을 써놨다. 이게 통합이 안 되니까. 이제 인도에 이게 이제 이거지. 그러니까 인도는 영국 지배를 안 받았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왜냐하면 얘네들의 언어가 총 몇 개냐면 1600개 언어. 거기다가 종교는 190개. 이게 여러분들이 알지만 그냥 걔네들은 신이 얼마나 많냐? 3억 3천 개의 신이 있어요. 이게 다 신이야. 이게 뭐 사랑의 신, 바람의 신, 흙의 신 뭐 다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이게 뭐 이게 뭐가 안 돼? 표준화가 안 된 거죠. 이게 이제 이것이 인도를 나타낸다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어떤 표준이 있었느냐? 성군은 표준을 만들고 표준은 성군을 만든다. 요 뒷녀석아 어떤 사람이 성군이냐? 아니 어떤 사람이 성군이야? 조세를 어떻게 공평하게 걷는 사람이지. 세금을 공평하게 걷는 거지. 그치? 이게 어떤 사람이 나쁜 사람이야. 막 이 사람한테는 막 세금을 많이 물리고 얘네는 조금 물리고 지들은 안 내고 막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 조세를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지. 그러려면 뭐가 정확해야 돼? 자가 명확해야지. 그러니까 말하자면 논이 요거는 한마직이다. 그러면 몇 평? 200평. 요거는 한마직이다. 500평. 그래서 마직이당 뭐 쌀을 10가마씩 받아라. 이거 말이 안 돼. 이게 너희들이 지금 우리나라의 가장 큰 그 무식한 동네가 어느 동네냐? 고깃집 아니냐? 그 음식점. 우리나라 고기 1인분이 얼마냐? 어떤 집은 50g 요만큼도 1인분. 어디 가면 내가 어제 그냥 저 주인 불러다가 혼내려고 그랬어. 거기 딱 보니까 식당에 보니까 30% 대할인 기간이 있어요. 그래서 딱 들어가 봤더니 고기 1인분이 옛날에 200g 주던 걸 150g 주고 30% 할인 대세 이렇게 해놨더라고. 뭐만 알겠죠. 이게 우리나라에 뭐가 지금 표준화가 안 돼 있어. 고기 1인분이 안 돼 있잖아. 이러면 안 되는 거지. 그런데 이제 세종대왕이나 이제 이런 분들,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제 알겠지만 세종대왕 전시실에 가면 뭐가 있냐? 해시계, 물시계, 뭐 자경 뭐 이런 것들 있잖아. 이게 다 뭐냐? 이게 표준이지. 해시계라는 건 시간의 표준. 물시계는 맞으면 이것도 맞으면 시간의 표준. 그다음에 치국이 이게 다 계기. 그러니까 맞으면 여러분들이 그 훌륭한 임금은 제일 먼저 뭐부터 정비해? 표준화 기기. 이게 맞으면 한 대는 얼마라고 할 거냐? 한 잔은 얼마로 할 거냐? 이것부터 다 표준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것들을 다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너희들이 이제 이거 나중에 그 부분은 다시 얘기를 하자. 그런데 이제 기업들은 뭐의 싸움이냐? 아까 뭐의 싸움이라 그랬어? 표준의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예를 들자면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소니와 마스시다의 싸움이야. 그 당시에 이제 마스시다는 VHS 방식을 했고 소니는 베타맥스 방식을 이렇게 VTR을 만들었는데 기술은 어디가 더 낫냐? 소니가 훨씬 나아요. 그러니까 소니는 외국에서 자기네 기술을 팔으라면 안 팔어. 우리 물건 사가시오 이렇게 했어. 마스시다는 자기네 기술이 형편없으니까 막 기술을 전 세계에다 다 줬어. 아이 너도 써라 너도 써라.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전 세계에 VTR에 맞으면 메이커의 90% 이상이 누가 해? 마스시다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뭐가 됐어? 세계 표준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소니가 맞으면 VTR 시장에서 넘어가 버린 거지. 이제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가 표준을 지배하고 표준을 지배하는 나라가 뭐를 한다? 세계를 지배한다. 세계를 지배한다. 그래서 이제 표준 전쟁들이 이제 벌어지는데 이제 이 표준 전쟁이 벌어지는데 이제 표준이 갖춰야 될 이제 이 6가지 성질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려고 해요. 표준이란 뭐냐? 표준이란 뭐냐?
표준이란 뭐냐 하면은 표준은 질서야. 그래서 표준을 지키면 어때야 돼? 제일 편해야 돼. 요놈아 요놈아. 왜 우리나라 사람들은 잔디를 밟는데 미국 사람들은 잔디를 안 밟냐? 왜 우리 어디 가보면 왜 우리나라 사람들은 왜 이렇게 잔디에다가 그냥 사람들이 맨날 다녀서 길이 나 있잖아. 미국에는 그런 게 없어. 왜 그러니? 미국은 어떻게 하느냐? 사람들이 글로 자주 다녀버리면 거기다 뭐를 내줘 버려? 길을 내줘 버려. 이게 길로 가면 제일 편해. 우리는 직각 보행을 시키지 않냐? 근데 우리나라 애들이 수학을 잘해가지고 두 변은 합은 한 변보다 길다는 걸 알지 않아? 그게 안 돌아가고 직전으로. 뭔 말인지 알겠어? 미국은 어떻게 한다?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거를 표준으로 삼아버려. 알겠죠? 우리는 엉뚱한 것을 표준으로 만들어. 그래가지고 이렇게 빙빙 돌아가게 만들어. 그러니까 안 돌아가는 거죠. 사람들이 안 돌아가요. 그래서 무리 없이 지켜줄 수 있는 것이 표준이어야 된다. 그 다음에 기술이 구체적이고 객관적이어야 된다. 부부싸움을 왜 하냐? 내가 이제 오늘 뭐라고 우리 와이프한테 전화해가지고 여보 오늘 목욕물 좀 따끈하게 데펴놓으셔. 가서 물속에 딱 넣어보니까 안 따끈한데? 그러면 우리 와이프는 뭐라고? 나는 따끈한데요? 그러고 싸우잖아. 그때 내가 뭐라고 했어야 돼? 40도로 데펴라. 그러면 가서 온도계 딱 꽂아보면 되잖아. 뭐 따끈한데 안 따끈한데 하지 말고. 그래서 이제 이건 뭐 해야 돼? 구체적이고 객관적이어야 된다. 수치화해야 된다는 거야. 수치화해야 된다는 거야. 그 다음에 작업이나 어떤 행동을 직접 지시하는 것이어야 된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자, 교실을 깨끗하게 해라. 아니야. 표준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2번 쓸고 3번 닦아라 이렇게 해야 돼. 알겠죠? 2번 쓸고 3번 닦아라. 이게 구체적이어야 돼. 구체적이어야 돼. 구체적이어야 돼. 그 다음에 중점적인 것에 대해서는 꼭 필요하며 경제성을 갖고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표준을 지켜야 돈이 벌어지고 표준을 지켜야 좋아야지. 표준을 지키면 손해를 본다. 경제성이 나빠진다. 그러면 안 지킨다. 그 다음에 사회의 다른 규격도 고려해서 작성된 것이어야 된다. 이건 이제 뭐냐면은 아까 얘기한 대로 국가에는 뭐가 있어요? 헌법이 있고 법이 있고 이제 시행령이 있잖아. 그런데 회사법이 사회법하고 일치가 안 되면 되냐 안 되냐? 안 되는 거지. 이게 일치가 돼야지. 이게 이제 이런 것들이 그렇고요. 그 다음에 기술의 진보에 따라서 적절히 개선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 이제 이게 중요한데 내가 이제 이 우리나라 기업들의 표준 심사를 나가요. 나갔을 때는 제일 먼저 뭘 보느냐? 표준에 맞으면 이렇게 개선 이력을 봐요. 근데 보니까 10년 전에 만들어서 한 번도 고친 적이 없다. 이 얘기는 뭔 얘기야? 지금 지키고 있지 않다라는 거지. 뭔 말인지 알겠죠? 지키다 보면 뭐가 생겨? 항상 문제가 생긴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자면 이런 거지. 예를 들자면 이런 거지. 잔디에다 물을 줘라. 이렇게 이제 돼 있어요. 이제 2시에 잔디에다 물을 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물을 안 줘. 왜 안 주냐? 비가 올 것 같아서요. 이런다고. 그런데 그 사람이 처음부터 비가 올 것 같아서 안 준 적이 없어. 신입사원들은 2시에 물을 준단 말이야. 2시에 주라고 했으니까 준다고. 근데 비가 부실부실 온단 말이야. 그러면 지나가던 공장장이 막 부르는 거지. 나 이리 와. 너 지금 뭐 하냐? 그 저 잔디에 물 주고 있는데요. 열마 너 저 하늘도 안 보이냐? 아니 규정에 2시에 물 주라고 했어요. 그러면 공장장이 뭐라고 그래? 규정은 규정이고, 네가 막 이렇게 요령껏 해야지 규정대로 해가지고 너 되겠냐? 이런 식으로 혼나. 이게 우리나라는 뭐냐? 규정 지키면 혼난단 말이야.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그러면 어떻게 해? 그 다음부터는 비 올지 안 올지 봐서 안 주다가 나중에는 비 온다고 핑계대고 안 줄 폭 잡고 안 주는 거지. 뭐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서 이제 발전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때 공장장은 어떻게 써야 돼? 규정을 가져와 봐라. 규정에 봤더니 뭐라고 돼 있어? 2시에 물을 줘라 돼 있으면 고쳐야지. 뭐라고? 맞으면
강수 확률이 80% 이하일 때는 줘라. 이렇게 강수 확률로 딱 이렇게 바꿔야지. 그러면 얘는 뭐야 돼? 오기 전에 일기예보를 봐가지고 강수 확률을 봐서 비를 적게 해야지. 그래서 항상 수시로 표준은 어떻게 해야 된다? 바꿔줘야 된다. 이게 지키다 보면 문제가 생기면 바꾸고 또 바꾸고 해서 항상 실제와 일치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하냐? 규정대로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만 뭐가 있어? 준법 투쟁이라는 게 있지 않냐? 법대로 한단 말이에요. 저 버스들이 어떻게 해요? 법대로 하면은 그냥 서울시내 교통이 마비되잖아. 이게 뭐가 잘못된 거야? 법이 잘못된 거지. 그때는 어때야 돼? 법을 고쳐야지. 법을 고쳐. 그래서 법은 실제와 일체되는 법만이 법이다. 이게. 법이다. 이게 표준이 잘못된 것이다. 우리나라의 이제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뭐냐? 알 수 없는 표준이라는 거죠. 알 수 없는 표준.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뭐냐? 대구에서 가스 폭발 사고가 났다고. 폭발 사고가 났어요. 그러니까 김영삼 대통령이 뭐라고 말씀하셨어? 이것을 항구적으로 막는 방법이다. 왜? 이 지하 매설문의 도면을 이렇게 이제 본 다음에 뚫으면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지하 매설물의 도면을 전사하면 될 거다. 근데 이 말씀이 오르신 말씀이야? 쓸데없는 소리야? 쓸데없는 소리라는 걸 그 다음날 공덕동 지하철 공사장에서 입증해 버렸어요. 이제 왜냐? 지하 매설물을 도면을 보고 뚫었는데 그냥 직방 뚫어버린 거야. 왜?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하 매설물 공사할 때 도면대로 공사를 하냐 안 해? 안 해요. 그러니까 도면 보고 뚫으면 더 위험하다니까. 안 보고 살살 조심하는 놈이 낫지. 예? 이게 이제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표준보다는 뭐가 더 중요해? 표준을 뭐 해야 돼? 지키는 거. 지키는 거. 이게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세계화를 해야 된다. 글로벌리제이션이다. 글로벌리제이션이다. 이게 이제 뭐냐? 우리가 영어를 배우는 게 글로벌리제이션이 아니라 우리 것을 뭘로 만드는 거야? 글로벌화 하는 거지.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 김치 아니냐, 김치. 이 김치라는 것을 일본 애들이 뭐라고 신청을 했냐면 기무치라고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김치와 기무치가 싸웠어.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가 이렇게 싸워서 다 진 것들이 다 뭐야? 인삼을 뭐라고 하냐? 진생, 유도를, 주도, 뭐 이렇게 다 그 미국식, 아니 일본식 발음으로 다 됐잖아. 그래서 이제 김치하고 기무치는 싸웠는데 다행히 이 당시에 이제 외국 사람들이 88 올림픽에 와서 한국에 와서 뭐를 먹어봤어? 김치를 먹어봤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한국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 기무치 되는 것을 막아가지고 이제 김치가 맞으면은 전 세계 표준으로 돼 있어. 알겠죠? 이제 이런 것들은 싸워서 이겨야 된다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표준화라는 건 꼭 좋은 거냐? 좋은 거냐? 안 좋은 거냐?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는데 원래 너희들이 만든 이 쿼티 자판이라는 게 있어요. 쿼티 자판. 이 쿼티 자판이라는 게 왜 쿼티라고 하냐면은 여기가 Q고 여기가 W고 여기가 E, R 이렇게 쿼티로 여기 쿼티로 되어 있다고. 근데 이것은 왜 그랬냐면 처음에 이걸 뭐라고 그래? 타자기를 개발을 했을 때 너무 사람이 빨리 치니까 빨리 치지 못하게 기기묘묘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많이 단어가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뭐야? A지 않냐? 그러면 A를 어디다 놔야 돼? 요 놈으로 치게 만들었어야 되잖아. 근데 이 자판에 보면 뭘로 돼 있냐? 여기잖아. 제일 안 되는 요 손가락으로 치게 했단 말이야. 그 다음에 자음 중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뭐야? S잖아. 근데 S는 또 어디서 치도록 했어? 요 손으로 치게 했잖아. 그래가지고 되도록 못 치게 만든 게 이게 지금 현재 자판이야. 뭔 말인지 알겠죠? 이 자판을 만들 때 이게 원래는 자판을 만들 때는 어때? 되게 편리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같으면은 요 놈의 A 치고 요 놈의 맞으면 S 치고 요런 식으로 해야 될 텐데 제일 많이 치는 A를 모음 중에서 요 손가락을 놓고 요렇게 만든 게 그래서 이제 우리가 표준화의 피해를 얘기할 때 항상 뭔 얘기를 한다고? 쿼티 자판 그래. 응? 쿼티 자판 알겠죠? 이 쿼티 자판이라는 게 맞으면은 표준화 때문에 맞으면은 효율이 떨어졌다 이렇게 얘기할 때 쿼티 자판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표준화 활동을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너희들이 이제 알겠지만 이제 북한의 표준이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가 이제 통일을 하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 북한 표준하고 우리 표준하고 통일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북한 사람을 만나가지고 몇 평 집에 사세요. 그럼 북한 애들이 대개 몇 평 집에 사냐? 50평에 살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개 몇 평에 살아? 25평이나 30평에 살잖아. 북한 애들은 50평에 살아. 왜 50평에 사냐? 달라. 북한은 1제곱미터가 한 평이고 우리는 3.3제곱미터가 한 평이야. 알았죠? 그러니까 북한의 50평은 우리나라로 하면 12평 돼. 알았죠? 그러니까 북한하고 우리하고 우리는 뭐라고? 쌀한가마 우리 주고받읍시다 하는데 우리는 쌀한가마가 80kg고 북한은 50kg야. 알았냐? 이게 북한에서는 이제 그리고 북한은 테레비가 무슨 방식이야? PAL 방식이야. 우리는 뭐야? NTSC 방식이고. 그러니까 우리 TV 북한 주면 북한 못 봐. 뭔 말인지 알겠죠? 이게 이렇게 돼 있다고.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알겠지만 이제 그 옛날에 김대중 대통령 때 왜 거짓말을 많이 했느냐? 우리가 뭐라고? 말하자면은 남북 철도를 연결하면 어디서 어디까지 간다고? 말하자면은 뭐 리스본까지 간다. 이게 다 사기야. 왜 사기냐면은 러시아하고 우리나라하고는 철도 넓이가 같냐 틀리냐? 달라요. 러시아는 관계야. 이렇게 이게 좀 넓어. 우리는 좁고. 그러니까 러시아에서 유럽을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 러시아 기차에다 우리 기차 얹혀가지고 가면 가지. 그냥은 못 달려가지. 이 표준은. 그게 이제 이번에도 또 박근혜 대통령 또 거짓말하더라고. 말하자면 러시아하고 해가지고 유라시아 철도를 이렇게 새로 건설하지 않는 한 지금은 안 돼. 뭐가 알겠죠? 이 철도의 넓이가 다르고 말하자면 이 표준 방식이 다 달라서 안 된다고. 그러니까 지금 남북 간에 옛날에 김대중 대통령 때 왜 뭐 도라산인가 거기서 왜 철도 연결했다. 완전히 다 사기극들을 벌린 거예요. 왜냐하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게 맞으면은 우리 철도가 우리 이제 철도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뭐야? 신호 체계야. 신호 체계라는 게 뭐냐면은 이제 얘네가 이렇게 기차가 이렇게 두 대가 가지 않냐? 가면은 이 앞에 하고 요놈하고 넘어 붙으면 어때야 돼? 여기서 밀어내야 돼. 알겠죠? 그러니까 앞에서 계속 센서로 물어봐야 돼. 앞에 몇 킬로 전방에 기차 있냐 없냐. 그래갖고 앞에 기차가 있으면 요놈이 자동적으로 브레이크가 들어가지고 요걸 이렇게 해야지. 안 그러면 어때요? 이놈이 그냥 이게 서 있는데 갖다 박아버리면 난리가 나잖아. 이제 이런 신호 체계라든지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이게 표준이 다르면 이게 안 돼요. 근데 이제 이게 대통령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뭐 표준에 대해서 이제 무식하니까 뭐 어떻게 리스본까지 가네 어쩌네 다 사기들 치고 다니는 거죠. 이건 잘못된 거죠. 근데 이제 어떻든 북한은 이제 우리나라는 뭐라고 한다고? KS 그러는데 북한은 KPS라 그래. 이제 이게 이제 KPS 이렇게 이제 이게 그런데 얘네들은 너무 재밌다. 너무 재밌는 게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셨다. 나라의 과학기술 해가지고 모든 규격에 김정일 동지, 김일성 수상 이렇게 해가지고 다 그 어록이 있어. 그래가지고 얘네들은 이거를 안 지키면 죽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죠? 표준을 안 지키면. 그래서 전부 이게 표준화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하고 북한하고 뭐가 다르냐? 북한이 다르다. 다르다. 그래서 이제 내가 김대중 대통령하고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그 남북 정상회담을 할 때 청와대에다 전화를 했어. 그래가지고 맞으면은 당신네들이 이번에 남북 정상회담을 할 때 서로 뭐를 하자? 북한하고 남한하고 표준을 교환하자. 그래야 이제 그 표준을 일치시키지 않으면은 이제 남북 통일의 의미가 없으니까 이걸 일치시켜야 되는데 내가 이제 그 우리나라 그 표준 KS가 그 CD로 되어 있는 게 한 800만 원 해요. 그래서 내가 800만 원짜리를 사서 당신네를 줄 테니까 그거를 북한에 김정일이 갖다 주고 북한에 CD를 받아와라 이렇게 둘이 교환하라 그랬더니 청와대 비서관이 아이고 교수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더니 요 새끼들이 개를 교환했지 않냐. 풍산개하고 진돗개. 그래갖고 정상회담을 완전히 개판으로 만들어 버렸지 이거를. 그렇잖아. 이게 그 나라가 이렇게 경제 교환을 하려면 뭐가 교환이 돼야 돼? 서로 표준을 교환해야 되는데 이게 완전히 깽판으로 만들어 버린 개판으로 만들어 버린 거지. 그러니까 이제 여기 이제 이게 아까 얘기한 이거고요.
그래서 이제 내가 뭐를 만들었냐면 한국 북한 표준 연구소를 만들었어. 이게 이제 현판시계. 여기 내가 있지 않냐. 그다음에 이제 이 사람이 그저 이범 산업자원부 차관부 뭐 이 사람들하고 남북한 산업 표준 이걸 만들고 그다음에 이제 남북한 표준 합의들 이렇게 만들고 연구한 것도 있고 이렇게 이제 했고 그다음에 내가 이제 북한에 가가지고 북한 애들한테 쌀을 이 책을 한 2,000권 갖다 줬어요. 그래서 북한에 거기에 가면 여기 나지 않냐? 지칭할 때 이렇게 했다고. 그래서 이제 그래가지고 이게 북한하고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는 KS라고 되어 있고 북한은 뭐라고 되어 있다고? KPS 또는 국교라고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항상 얘네들은 뭐가 있다고? 교시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쭉 나온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좀 달라요. 우리는 영어로 샌드페이퍼를 우리는 사포라고 하는데 북한은 뭐라고 한다고? 한글로 많이 돼가지고 가리종이. 우리는 피치 그런데 얘는 걸음. 유니포미티를 얘네는 균일성, 고름성, 피스톤, 나들개 이렇게 돼 있지. 그러니까 이제 남한 사람이 피스톤에 피스톤 링을 끼워라 그러면 저 짝은 나들개에다 나들개 기밀가락지를 끼워라 이렇게 서로 이게 안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요쪽 연구를 한국에 거의 맞으면 내가 독보적으로 요쪽 연구를 쭉 했어요. 그래가지고 아까 이제 그 표준화 날 대통령상을 받은 게 북한 표준 연구에 대한 공으로 이걸 받은 거지. 근데 이제 이제 요새는 사이가 나빠져가지고 이게 이제 끝났는데 어쨌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다시 이렇게 여기서 얘기를 하면은 이 표준화라는 게 왜 중요하냐 하는 거 한번 잠깐만 보자. 신호통제 시스템. 신호통제 시스템. 가만히 있으면 그냥 달릴 수 있는 자동차만 달리 기차는 사고 방지와 효율적인 운행을 위해 고도의 통제 시스템을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전력 체계와 마찬가지로 이 신호통제 시스템도 나라별로 달라요. 그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유로스타와 글라디스는 기차 안에 각 나라의 신호를 처리할 수 있는 장치를 서너 개씩 장착해야만 했다. 같은 장치를 여러 개 설치하는 데 드는 비용의 중복과 그러니까 이제 여기 각각 나라마다 다르니까 이거는 벨지움 갈 때, 이건 네덜란드 갈 때 이렇게 다 신호체계가 달라야 돼. 이거는 독일 갈 때 이런 식으로. 고속철도 경유국가가 늘어날 때마다 이런 장치를 계속 하나씩 설치 나간다는 것은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자면 여기서 이렇게 우리나라 갈 때 남한 갈 때는 우리나라 그 신호체계, 그다음에 북한 가면 북한 신호체계, 그다음에 러시아 가면 러시아 신호체계, 그다음에 그놈이 이제 들어가서 어디로 폴란드로 가면 이거를 수십 개를 다 다뤄야 이게 다 된다. 그다음에 아까는 러시아하고 우리는 이 넓이가 맞으면 달라가지고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기차를 갖다가 플렉시블하게 해야 돼. 기차가 달려가다가 러시아 가면 어때요? 이렇게 땡기면은 바퀴가 늘어나게 해야 된다. 이런 비용이 이게 엄청나게 들어가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맞으면 여기 기차를 하면은 어디까지 리스본까지 간다. 이건 다 사기야. 이게 거의 사기. 지금은 이루어질 수도 없는 거고 그냥 다 사기들 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중요한 거는 자 다시 오늘 정리하자. 자 경영 혁신을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뭐 해야 된다고? 전문화. 그래서 이제 뭐를 해야 돼? 육시그마를 우리가 도입한다면 전문가를 양성해라. 그다음에 이제 전문가로 하여금 뭐를 만들게 해라? 표준을 만들게 해라. 그래서 이제 오늘은 전문가. 그래서 영어로 스페셜라이제이션. 그다음에 스탠다드제이션. 그러고 난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다음 시간에 뭘 한다고? 단순화, 심플리피케이션. 그다음에 또 사이언티피케이션.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두 개씩 이렇게 해 나간다. 알겠죠? 그러니까 이제 우선은 경영 혁신에서 뭐 할까요? 전문화해. 그래갖고 전문가를 양성해. 그다음에 두 번째는 표준화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항상 그 매뉴얼 표준을 만들어 가지고 적용시키게 해. 그러면 되는 거야. 알겠죠? 네. 오늘 여기까지.